독도와 울릉도 등 동해 전역에서 펼쳐진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이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종료됐습니다. 무엇보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나흘 만에 전격적으로 펼쳐졌던 이번 훈련은 역대 최대 규모의 병력과 장비가 투입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네, 군 당국은 일본의 태도 변화를 주시하며 올해 두 번째 훈련의 시기와 규모 등을 검토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틀간의 훈련이었는데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하고 나서 사흘 만에 이런 결정을 내려 전격적으로 시작을 한 것 같고요. 이번 이 훈련이 일본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보시는지요? 이번 이제 훈련은 통상적인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6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훈련을 하게 되어 있고 네. 그동안 사실 이제 6월 29일, 8일 해가지고 오사카 G20 서미트 한일 간의 정상회담 예정도 있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보류된 거거든요. 예. 지금 민감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데 뭐 통상적인 절차로서 이건 훈련을 한 것이니까요. 예. 지금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을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를 했습니다. 예. 일본 측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당황하고 좀 충격스러운 그런 그 반응을 보였고요. 예. 이번에 이제 독도 훈련에 대해서는 뭐 원래 명칭은 동해 영토 수호 훈련입니다만 예. 일본 측에 상당히 이제 극히 유감이라는 좀 이런 그 예전에 비해서 통상적인 반응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 이런 한일 간의 여러 가지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일본 측이 전혀 대화에 응하지 않았고 또 무엇보다도 안보상 이유로 이게 한국이나 신뢰가 깨졌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그 하위 변수인 이 한일 간의 군사정보 보호 협정을 유지할 명분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예. 오히려 일본 측에서 파기하자고 해야 맞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도 주권 국가로서 단호한 의지를 저는 보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지난번에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의 종료 선언 그리고 어제 오늘 있었던 이 동해 영토 수호 방어 훈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주권 국가로서 한국의 단호한 의지를 전달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당연히 우리로서는 늘 해왔던 통상적인 훈련인데 시기가 그랬을 뿐이란 말씀이시고 당연한 우리의 훈련이라는 말씀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김현욱 교수께서는 메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양규 교수님께서도 이제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통상적인 독도 훈련입니다. 물론 명칭이 바뀌었어요. 예. 명칭이 바뀐 이유는 이제 최근에 그 중국이나 러시아의 그 전투기들이 한국의 카디즈를 침범하는 그러한 사건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은 물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악화된 한일 갈등 국면 속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일본의 우리의 어떤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는 그러한 차원이 있다고 보고 그게 첫 번째라고 보는데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기존의 독도 방어 훈련이 아니라 이제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이라고 이제 명칭까지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국 정부의 어떤 그 한국을 지키겠다는 수호하겠다는 의지 그것은 이제 한일 갈등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 중국이라든지 러시아의 어떤 도발이라든지 여기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이러한 좀 더 지역적인 차원에서의 우리의 좀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독도라는 표현이 빠지고 동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김 교수께서는 해석을 해주셨고 양 교수께서 보시기에도 마찬가지 부분일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이제 국방부에서도 발표가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은 독도뿐만 아니라 울릉도, 독도 또 동해까지 포함해가지고 우리의 영토를 수호하겠다는 그런 훈련을 이제 지금 올해 늦게 약간 시작한 것이니까요. 최근에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의 그 공동 항공 연습 같은 것이 있었고, 그것이 우리 영토 특히 이제 독도 상공의 그 카디지 침범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공기가 이제 직접 바로 발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고 사격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이제 굉장히 강도 높은 그런 대응이었거든요. 예. 네, 그런 점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동북아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고 또 한일 간의 여러 가지 갈등 국면도 있고 특히 이제 북한에서 지금 그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크게 늘었습니다. 예. 앞으로 8발, 9발씩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불안정 속에서
어른 그 영토 영해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자면 양분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의 어떤 영토 수요지를 분명하게 밝히겠다라는 점이 잘 드러난 그런 그 이틀간의 수호 훈련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시간상으로 보면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 독도 훈련이 펼쳐졌기 때문에 일본의 뭐 지난 다른 때보다 조금 수위가 높은 일본의 반발은 뭐 당연히 뒤따르는 것이라고 우리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일본이 이에 대해서 뭔가 도발의 수위를 좀 더 높인다든지 경제 보복에 대한 다음 카드를 꺼낼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8월 28일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네, 이틀 남았습니다. 예, 이제 뭐 일본 측에서 바로 그 지난번에 8월 2일 날 결정했던 예. 백색 국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우호국으로서 이제 배제하는 것이 시행되는 그 날짜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시행되는 것은 아마 그대로 갈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이미 지금 오랫동안 일본 측에서 경제보복 조치를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예. 8월 2일 날 발표가 있었고 또 이제 그것을 지지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개별 허가 품목을 또 추가하지 않을까. 이것을 시행시 측에서 일본 측에서 얼마든지 그것을 운용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별다른 다른 또 이유를 붙여가지고 개별 허가 품목을 늘려가지고 한국을 압박하는 카드가 나오는 것이 지금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예.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상황은 아마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하나는 지금 지난번에 이제 그 7월 초에 일본 측에서 특히 한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 말하자면 생산 공정에 가장 필수적인 예. 이런 그 부품 소재를 세 가지를 개별화 품목으로 돌렸거든요. 네. 그 세 가지가 아직도 지금 들어오지 않은 게 있습니다. 예. 플로도 플루이미드나 고순도 브라스의 액체는 들어왔는데 기체는 아직 허가가 안 났습니다. 예. 이건 이례적으로 굉장히 지금 그 길어지고 있거든요. 예. 통상 4주, 5주인데 지금 6주, 7주, 8주까지 가는 상태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이제 앞으로 일본이 90일을 꽉 채울지 안 채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아무튼 이것을 추가하게 되면 한국 측의 반발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한국도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참았고 그동안 8월 15일 날 우리 대통령 광복절 경축까지 포함해가지고 예. 일본 측에 많은 카드 또는 대화의 창구를 얼마든지 열려있다고 수차례 그 대화 요청을 했습니다. 네네. 일본이 지금 번번이 거절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추가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부도 그 인내의 한계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우리 지금 반발할 가능성이 높고 일본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또 일본의 지금 지방 도시에서는 이 한국 관광객이 크게 줄어가지고 울상이고 예. 일본의 지금 중소기업들은 한국의 대기업 납품할 이런 그 물건이 지금 수출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아우성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점에서는 여러 가지 그 법적인 문제 또는 한일 관계 전반의 문제 또는 일본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아마 개별 허가 품목을 추가하지는 않을 거다. 예. 그렇지만 예정대로 이 백색 국가 배제는 그대로 실행될 가능성이 거의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추가 보복 가능성. 일본으로서도 지금 상당히 껄끄러운 상황이에요. 이번에 지소미아 재밌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일 갈등이 국내 정치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더 많아요. 지금 특히 아베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소미아 우리가 파기한 이후에 지지율이 한 5%가 또 올랐어요.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 현재의 한일 갈등 국면을 상당히 이용을 해서 예. 원하는 헌법 개정까지 계속 끌고 가려고 할 거예요. 예.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미국의 대응이거든요. 네. 미국의 반응이 이번에 생각보다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예. 뭐 물론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라든지 또 이후에 나온 국무부의 공식적인 반응을 보면은 실망, 우려 이런 표현들이 계속 있고 뭐 이번에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서 뭐 미군의 안전이 위협받게 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계속 나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워싱턴 DC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아요. 예. 한국이 너무 심한 짓을 했다. 이런 게 지금 워싱턴 DC인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추가적으로 더 보복 조치를 한다면 예. 일본한테도 좋을 건 없거든요. 예. 적어도 일본 입장에서는 한미일 삼국 공조를 뭔가 가져가려는 그런 모양새를 보인다는 그러한 그 입장을 미국한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예. 약간은 물론 이제 갈등 국면을 최대한 이해를 하겠지만 좀 숨고르기 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죠. 숨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시고. 저는 이제 김현욱 교수님 말씀에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만은 단 이제 지금 이번에 그 G7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지금 지소미아가 논의가 없었거든요. 미일 예. 간의 정상 간에.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는 잠시 지켜보자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미국 국무부나 국방부와 입장이 이제 확연히 다 또 다릅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미국의 어떤 동북아 외교에 있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리더십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북미 정상회담 또 추진한 원동력이 된 거니까요. 예. 한국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는 것이 이 전통적인 일본의 이제 그 외무 관료들의 입장하고 또 백악관의 입장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미국의 그러니까 지금 이제 G7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크게 봤던 장면이 북한의 미사일을 두고 양국의 정상이 조금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뭐 조금 다른 해석이 아니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됐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텐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간의 갈등,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미국의 시각, 근데 미국을 바라보고 있는 또 일본의 시각, 이런 것들이 다 하나씩 맞물려 있는 상황 같은데 G7에서 이제 이런 어떤 정상의 반응이 나와가지고 뭐 물론 그 전에 이것부터 좀 저희가 좀 짚어볼게요. 뭐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북한은 왜 이럴까요? 이렇게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네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첫 번째는 지금 북미 간의 협상 틀을 깨고 싶지 않고 예. 북미 간에 이제 트럼프가 계속 강조했던 ICBM과 핵실험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계속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북한 입장에서는 어쨌든 미래에 대비는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도 맞물려 있고 예. 또 대선 이후에도 트럼프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네. 트럼프가 될지도 모르고 예. 또 지금 같은 대화판이 깨질지도 모르고 예.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불확실하다는 예, 말씀이시죠? 불확실성이 네. 있어요. 지금도 잘 안 굴러가고 있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어쨌든 미래에 대비를 해야 되겠죠. 예. 자기의 어떤 안보 체계를 확실하게 좀 전력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네. 예. 국내 정치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하노이 회담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국내적으로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자기가 추진하던 정책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군부라든지. 예, 예. 그러니까 이러한 국내적인 어떤 여론을 좀 다스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나는 쓸데없이 비핵화를 하면서 그 북한의 안보를 훼손시키는 그러한 지도자가 아니라는 걸 이제 내부적으로 좀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예. 장기적인 포석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북미 간의 관계 개선 그리고 한국에 대한 단거리 미사일 능력을 계속 발전을 시키면서 예. 한반도에서 한국에 대한 어떤 전략적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것이 북한의 장기적인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런 의도들이 있었고 저희가 또 짚어봐야 할 게 이번에 쏘아올린 발사체에 대한 부분인데 특별히 초대형 방사포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게 뭔가 싶었어요. 초대형 발사체다 그러고 뭐 전 세계에서 아주 뛰어난 뭐 무기 체계다 이렇게 자랑을 해야 되는데 뭐 이번에 네 번째 새로운 단거리 미사일 체계죠. 첫 번째 나왔던 예. 것은 이스칸데르형이라 그래서 예. 궤도가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뭐 요격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러한 미사일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그런 북한판 이스칸데르형이라고 하고 예. 또 하나는 이제 대구경 방사포라 그래서 이것 역시 그 상당히 기존보다 상당히 긴 그런 저고도로 나르면서 긴 거리를 그 날아갈 수 있고 타격할 수 있는 예. 그러한 방사표고 세 번째 게 이제 에이테킴스라 그래서 직접 타격하지 않고 타격 근접 거리에서 여러 개의 수백 개의 탄도로 변환을 해서 다탄두로 이제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미사일이었는데 예. 이번에 나온 거는 소위 미사일급 방사포라고 해서 예. 궤도 그 고도도 그렇고 거리도 그렇고 탄도의 무게도 다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타격할 수 있는 그러한 뭐라 그럴까 미사일급의 어떤 폭발력을 지닌 그런 새로운 방사포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것은 하나 특징적인 건 뭐냐면 그 원래 그 생각했던 그 거리보다 400km 정도를 날아가는데 고도도 높아요. 예. 그러니까 높은 고도로 날아가서 한국을 때릴 수 있는 즉 예. 고고도에서 날아오기 때문에 예. 미사일 디펜스가 그거 타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저고도로 날라오면은 보고 때리는데 예. 위에서 떨어지면은 이게 타격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예, 예. 그런 새로운 종류의 어떤 단거리 미사일이 또 개발됐다고 봐요. 그 말인즉슨 이 어떤 미사일의 어떤 성능, 퀄리티를 점점 높여가는 모습은 우리가 확실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양교 교수님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본이 주장하기로는 26분 먼저
이거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소미아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정보력이 이 정도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해석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원래 이제 이제 한일 양국 간의 정보 교환이라는 것은 상호간의 보안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휴전선에 근접했기 때문에 어떤 지점에서 언제 발사했는지 또는 미사일의 발사 각도 같은 것은 우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거든요. 또는 이제 탈북자 포함해 가지고 이제 휴민트라든지 또는 이제 그 평양에서부터 휴전선까지 북한 부대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훨씬 더 정찰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에서 대부분의 정보들은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소미아를 파기해도 뭐 파기가 이제 사실 종료입니다만 종료를 해도 우리가 크게 불이익을 얻을 건 없다는 게 이제 한국 측 입장인데 일본도 이제 그런 마찬가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그 원래 우리가 그 정보도 우리도 가지고 있는데 일본 측에서 일부러 빨리 발표한 건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굳이 지소미아에 의지하지 않아도 아베 정권으로서는 이 북한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국이 없이도 충분하게 미일 동맹과 그다음에 일본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뭐 정찰위성 우리보다 많습니다. 5개나 가지고 있고 우리는 없는 형편이고 그거는 이지스함도 지금 우리보다는 뭐 2~3배 많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자신들의 정보 자산이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과시하는 그러면서 이제 일본 국내에서 지소미아 파기는 지금 굉장히 많이 대부분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면 한일 간의 경제의 갈등 같은 것은 별로 보도가 안 됐는데 지소미아의 종료에 대해서는 일본 국내에서 대부분의 언론과 또는 이제 텔레비전에서 지금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일본 국민들의 인지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들의 불안도 분명히 이제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아마 좀 뭐랄까 안정시키기 위해서 일본에서 의도적으로 방위성에서 그런 발표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그 정보력을 과시하는 거는 좋은데 이 발표해놓고 나서 우리 합참에 그 미사일 정보 우리 같이 공유합시다. 이 얘기는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다른 얘기입니까?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측으로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건 뭐 발사하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화면 또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국 쪽에 또 정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소미아는 기본적으로 절차법이기 때문에 쌍방 간의 어떤 정보를 서로 교류하면 그것은 자신의 정보로 보호하고 제3자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정보는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 한국 측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쪽이 얻고 싶고 또 일본 측은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쌍방 간의 호혜가 되는 평등한 조건 하에서 교환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정보란 것은 기본적인 정보의 속성입니다.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그래야 정확도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건 뭐 일본 측에서 보인 당연한 반응이라고 봅니다. 당연한 반응이었다. 사실은 이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된 뒤에 우리가 이제 새롭게 많이 듣게 된 것이 바로 티사라는 건데 이걸 통해서도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지소미아와는 어떻게 다른 건지 좀 구체적인 차이점을 저희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바마 정부 때 이제 티사가 먼저 체결이 됐죠. 이거는 한일 간의 정보를 공유하는데 이제 3자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오바마 정부 때 미국이 경제가 안 좋았고 국방 예산도 낮아지고 하지만 중국은 견제하고 싶고 그러면서 동맹국의 역할을 부각을 시키면서 결국은 한일 사이에 미국이 중재해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게 만든 건데 미국이 당시에는 해군과 공군력만 운영을 했어요. 아시아 전략에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상당히 후방으로 뒤처져 있는 상태에서 교두보 역할을 하는 한국과 일본이라는 최전방에 있는 동맹국가끼리 직접적으로 정보를 소통하고 공유해야 좀 더 효과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취지에서 지소미아가 다시 맺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이점이 있어요. 티사보다 지소미아는 더 신속하게 정보가 공유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정말 총각을 다투는 그러한 북한의 미사일 뭐 발사라든지 아니면 뭐 중국이 어떤 뭐 미사일을 발사를 한다든지 할 때 한일 간에 직접적으로 그 정보가 공유되는 것이 미국을 공유되는 것보다는 훨씬 빠릅니다. 그런 그 이점은 있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의 어떤 아시아 전략, 중국 견제 전략은 오바마 때하고는 상당히 틀려졌어요. 그러니까 미군이 실제 육군까지 아시아로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견제할 그러한 전략을 짜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이 직접 관여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오바마 때 기댔던 그러한 동맹국들에 대한 어떤 의존도 이런 것은 그때보다는 조금 낮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일본과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물론 이제 일본의 일방적인 그런 결정이 있었습니다만
이 상황이 어디까지 이제 확전될 것인가 그런 그거에 대한 이제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일본의 다음 스텝, 아까 말씀하신 28일 내일 모레 이제 결정되는 사안을 보고 나서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망에 가까운 수준의 이제 질문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일본과 대화할 기회가 여러 있겠습니다만 어려운 질문인데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걸 슬기롭게 풀어가려면요. 지금 이제 사실 한일 양국 이 문제를 해법을 가지고 의지만 있으면 풀 수 있습니다. 네. 방법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 측이 제시한 일본과 한국 기업의 자발적인 모금위에서 1+5로 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보상, 구제해 나가자는 것이 이제 예. 제안이고 그것은 플러스 알파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수차례 요청을 했는데 그거 싫다고 저쪽에서 그랬잖아요. 지금 반응이 없는 겁니다. 반응이 없는 겁니까? 반응이 없거나 거부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네. 네네. 그러니까 일본 측은 일본 정부나 기업은 돈을 낼 수 없다는 게 예. 일본 측의 입장이고 그건 청구권 협정으로 다 끝나지 않았느냐. 예. 그게 이제 일본 측의 입장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도 지금 할 수 있는 제안은 다 한 겁니다. 이건 민사 소송이고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고 예. 이건 이제 청구권 협정에 따른 거기서 개인 청구권이 살아남아 있다는 것은 일본도 인정한 것이고 거기에 예. 따른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이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게 우리 측 입장인데 예. 일본 정부는 그걸 받지 않고 있거든요. 예. 아까 이제 김윤옥 교수님도 말씀했지만 이게 지금 일본이 이제 그 뭐랄까 주변국에 대한 어떤 때리기를 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인데 하나는 한국이 지금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배제를 해도 일본 경제가 있는 타격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아주 작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으로 봐서는 큰 충격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또 여러 가지 지방에서 여러 가지 이제 관광객은 감소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국 관광객이 또 그걸 대체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어떤 조치를 취해도 지소미아는 종료는 굉장히 큰 충격이지만 예. 나머지 어떤 경제적인 보복은 한국의 보복은 예. 큰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 국내에서 중국 때리기 하다가 북한 때리기 하다가 다 그만두고 예. 러시아도 외교 실패했고 해가지고 남는 것은 한국 때리기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이걸 지속을 해도 나쁘지 않다는 속셈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베 정권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이런 태도로 나오고 있고 예. 따라서 이제 이것을 해결하려면 예를 들면 10월 22일이 일본 일왕의 이제 즉위 축하식입니다. 예. 그때까지 어떤 한일 양국이 의지를 가지고 로드맵을 만들어서 해법을 찾아낸다는 적어도 합의만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해법을 찾아낼 수 있는데 예. 그런 동력이 내부에서 한일 양국 각국에서 올라오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점이 지금 상당히 전망이 어둡다. 예. 지금 당장으로서는 이것을 구체로 풀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일단 만나지를 못하니까 예.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논의를 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는데 네네.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만큼 다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라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고요. 28일 이틀 남았습니다. 일본의 결정이 또 어떻게 세부적으로 내려지는지 저희가 그 결정을 보고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